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사람은 살면서 3번 정도의 대운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대운의 시기를 30살, 40살, 50살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3번의 대운은 어떻게 오게 될까요? 우선 저의 간단한 삶의 경로와 대운의 시기가 나타나는 시기와 현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대 이전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책들이 갈매기의 꿈, 데미안, 코스모스이었습니다. 이때 만난 3권의 책은 인간이 살아가려면 목표를 가져야 하고 현실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인사이트였고 우주라는 거대한 세계를 배우기 위해 공학자가 되는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나는 문제였다. 조나단 리빙스턴이 최고로 손꼽는 것은 멋지게 비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다른 갈매기와 다른 목표를 가졌다. 그의 집단에서는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멀리하였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멋지게 날아가는 것이었다. 우리도 항상 멋진 비상을 꿈꾼다. 그런데 왜 이루지 못할까? 그건 현실을 뿌리치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 비상을 하려면 나를 살펴보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나 자신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나를 뛰어넘을 것이다. 둘, 칼 세이건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하기는 커녕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 코스모스를 만나는 벅참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두근거림, 설레임을 잊을 수 없다. 무수한 밤하늘의 별들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준다. 우리는 경외하는 코스모스의 자식이다. 그래서 꿈을 가진다. 우린 그런 존재로 잉태되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위대한 코스모스다. 셋, 헤르만 헤세 데미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시간을 그 답을 찾으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도 하고 배부른 소리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도 계속 있어 왔다. 알 속에서 나오려고 했던 나의 투쟁.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는 나를 찾는 시간이며 훌륭한 현인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저는 여러 고민 끝에 행정 업무를 하는 직장을 29살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대운의 시기가 왔습니다. 30살은 남자의 경우 직업을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때 직장이 자신에게는 일생을 좌우할 경력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 상사나 선배를 만나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다행히 저는 좋은 직장 상사분들을 만나서 우리 직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웠으며 대인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1년에 4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상사나 선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30대에는 직업과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의 즐거움.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몰입에 뒤이어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어떤 일을 해서 크게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적은 시간에 집중하여 일을 해야 한다. 하나의 일에 집중이 되면 우리는 흔히 몰입했다고 한다. 시간의 느낌도 완전히 달라진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아주 짧은 순간처럼 느껴진다. 어떤 것을 할 때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면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적은 시간에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시간을 줄이려면 몰입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을 만드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5.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의 비결은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간은 실패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성공하려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좋아하지 않는 일인 경우도 있다. 원칙을 지키려면 뚜렷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한다.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하려 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조건 예스하면 안 된다.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평소에 늘 이런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 6. 세이노. 세이노의 가르침.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다. 젊은 시절 이게 내 적성이 아닌가 봐 하고 얼마나 후회, 자책했던가. 일의 재미는 그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할 때만이 찾아온다. 그래야 개선점도 찾아오고 그 일에서 배운다. 그것이 나의 장점이며 최고의 무기가 된다. 40살은 어떻게 대운이 오는 시기일까요? 이때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지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불안 요소도 함께 옵니다. 공자께서는 40살을 무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개 여러 유혹들이 생깁니다. 통계에 의하면 40대 이후에 한국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과 진로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생기며 부부간의 관계도 다시 설정되고 갈등과 이혼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시기에 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무력감이 몰려오는데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번아웃의 특징은 첫째, 지속적 피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가 됩니다. 둘째,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감소하며 일에 대한 성과 추구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불만, 좌절, 무력감, 분노,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납니다. 넷째, 업무 수행 능력과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다섯째,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동료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감정을 다스리는 책들이 저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7. 노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추한 것일 수도 있다. 본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대적인 뜻에서 생겨났고 앞과 뒤도 상대적인 개념의 구별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아름답다, 추하다, 있다, 없다, 앞이다, 뒤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모두 상대적인 것이다. 무엇이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해야 한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면 다툼이 없어지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8. 법정, 법구경.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마음을 좋게 갖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좋게 안 나온다. 밝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자. 그러면 즐거움이 따라온다. 남에게 잘 대접해 줄 때 나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진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자.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불러들인다. 50대는 어떨까요? 이때도 대운이 오는 시기는 맞습니다. 50살이 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직에 대한 고민과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저에게 도움이 된 것은 우리 사회와 어떻게 현재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인사이트를 준 책이었습니다. 9.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의심해본다. 권력기관 때문에 스스로 검열하는 것이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모두를 위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이런 말들이 허울뿐인 것은 아닌지,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자유인지 다시 생각해본다. 에크하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당신이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간에서 벗어난 한 지점인 지금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일도 과거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미래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간이 환상이라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다. 내가 느끼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시간이 아니고 과거도 미래도 바로 지금의 연장에 있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았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다.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을 하자. 오늘 저는 마음과 정신력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던 인생의 책들과 명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살면서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며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현재에도 계속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항상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옳다고 생각한 것들도 깨부수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성장하는데 과거의 생각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른의 몸이 아이의 생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받아들이고 자신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서로 느끼고 감명을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각자 인생의 명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정말 맞는 명언이란 스스로 찾을 때 얻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전할 말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